테슬라 보시면 어제 3.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최저점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테슬라의 매수 방법은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보시면 어제 약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저희가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7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2월 27일 장 시작 전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영상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돌아갔는지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2월 29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한다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장을 신중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거의 움직임 없이 나스닥 종합지수 0.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것을 체크하고 가야겠죠.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0.16% 하락하면서 별다른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도 이러한 큰 상승 추세를 타고 노란색 선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월 29일 날 PC 발표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을 한 번은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약 7.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메모리 칩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어제 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해주고 있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85달러 부근을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지금 연속 2일 동안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테슬라 보시면 어제 3.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제가 최저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테슬라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궁극적으로 300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정확히 이 빨간색 선 부근에서 양봉으로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해주고 있고 중기 지표는 한 일주일 후나 2주일 후에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매수 방법은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가격으로 보자면 100달러 부근에서 저는 2차 매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요즘 정말 핫하죠. 저번 주 목요일 날에도 하루 만에 16%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엔비디아 이러한 큰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깃발 형태로 에너지를 모아갈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 드리면서 큰 상승을 먹고 있는 중이죠.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이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 하단 라인에서처럼 큰 비중을 가져갈 수는 없어도 소액으로 핑크색 선과 11선 부근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할 수 있고 그 다음 2차적인 매수는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까지 하락했을 때 2차 매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 나왔을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를 더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도 엔비디아하고 마찬가지로 900달러 넘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이렇게 큰 상승 보여줄 것이고 브로드컴도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N자형 파동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승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 공유 드리면서 지금 약 2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지금 OTT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스포츠 스트리밍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도 22배로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저는 월트 디즈니가 장기적으로는 검정색 선 라인인 1001선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는 약 125달러 부근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인 이 가격대에서 하나의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하단 라인보다는 비중을 작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의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지 후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어제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쪽으로 돌렸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이온큐의 궁극적인 목표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저는 아이온큐 이 빨간색 선 241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481선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차 매수 가격대로 보면 8.5달러 부근입니다. 지금 아이온큐 장기 지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온큐 힘 없을 때 리게티 컴퓨팅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둘 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고 리게티 컴퓨팅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제가 이 갈색선 121선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겁니다. 자, 어제 19%가량의 큰 상승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가 잡고 있는 이 파란색 선 481선까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 보시면 어제 약 2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2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실적 발표 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주었는데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도 실적 발표 후에 실적 좋게 되었을 때 상승 추세 상당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저희가 61선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를 진행했었죠. 지금까지 약 8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이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보시면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하고 항상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 11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전고점 돌파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도 이렇게 될 가능성 높고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의 미래는 아마 클린스 파크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클린스 파크도 이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한 번 더 큰 상승 시세가 나와 주었고 메러슨 디지털 홀딩스도 이 전고점만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때 큰 상승 시세에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QQQ, SOXL,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보시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도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9일 날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은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QQQ도 그래서 어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고 만약 PC 발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QQQ의 매매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았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자, 이때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3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이 하단 라인에서 양봉 뜰 때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그 다음날 바로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마찬가지로 어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가량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SOXL도 하단 추세 라인에 왔을 때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해 드렸고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 약 56%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OXL도 PC 발표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단 라인 부분에서 또다시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저희 최근에 계속 매수 타점 기다리면서 저번주 목요일날 상승하는 양봉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진입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바닥권 다지고 이제 곧 올라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TMF의 매매 방법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2차적인 매수는 이 전저점 가격대인 $40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었는데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TQQ와 SOXL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 약간 힘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2월 29일 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보시면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양봉으로 매수 타점을 주고 있죠.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 약 4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 이때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또다시 $162 이 전고점 저항 라인을 가격대로 해가지고 이때 매수 타점으로 1차적인 매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10%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AMD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됐을 때는 저는 양봉 나올 때 한 번 더 모아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COM입니다. 자, 퀄컴 보시면 하락 추세 마감 후에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계속 이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계속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퀄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저는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이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해주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매수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 겹치는 이 가격대 $35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텔도 결국에는 21년도 이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약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저희가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인 이 가격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었고 그 후로 약 22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21선 부근에서 한번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그때 또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0.7%가량 하락해 주면서 지금 횡보 구간에 있는 중이죠. 이때와 마찬가지로 횡보 구간에 있는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드시 모아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매 방법은 이때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이만큼의 상승폭을 한번 먹었었는데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횡보 구간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이 전고점 저항 라인 가격대에서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모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저의 매매 팁을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 거래대금이란 게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으면 그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큰 종목이죠. 저는 이 거래대금 순으로 거의 비중을 맞춰가고 있고 거래대금 적은 종목들은 이 적은 만큼 소액으로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비중 잘 분산시켜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어제 4%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일 뿐이고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한 번 더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알파벳이 이 하단 라인에서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알파벳 한 번 더 모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제가 이 큰 상승 나오기 직전인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은 21년도 전고점 부근 라인에서 저항을 약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의 조정 후에 21선 부근에서 지지해 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전고점
저항 라인 가격대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팔란티어 테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21년도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팔란티어 테크 없으신 분들은 이때 매수한 것처럼은 비중 크게 들어갈 수 없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 3단계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으니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액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제도 약 0.8%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매매 방법은 이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1차적으로 소액 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매수는 165달러 부근에서 2차적인 매수, 그 다음 144달러 부근에서 3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애플이 144달러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강력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최근에도 이때 말씀드리면서 지금 약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한 번 더 비중 축소하고 갈 생각입니다. 어제 21선을 약간 이탈한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만약 오늘도 하락하는 음봉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에어비앤비 비중 축소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 계속 주고 있고, 지금도 하단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을 계속 알려드렸었죠. 어제 약 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단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장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상승 중에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C3AI는 어제 약 10.7%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단기 지표가 곧 골든 크로스가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C3AI의 실적 발표는 2월 28일 날 있습니다. 내일 발표가 있죠. 그 발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는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C3AI는 우리가 이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손절 라인은 23달러 부근을 보고 있고, 만약 C3AI 이 손절 라인 깨질 때는 저는 원칙적으로 손절하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는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 우버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이때 파란색 선 481선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었죠. 그 후로 약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큰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고, 이 조정은 이 전고점 부근 라인에서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것이 리프트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 전고점 라인 가격대가 이 11선, 파란색 선 11선과 딱 겹치는 가격대이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조정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기 지표도 보시면 지금 바닥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금 한 2, 3일 안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CMR입니다. ACM 리서치는 제가 어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종목이죠. 어제 약 8%까지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9%까지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ACM 리서치는 반도체 설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실적 발표는 6월 28일 날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만약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한 번 더 나와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장기 지표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바슈 헬스 컴퍼니는 피부 미용 장비 업체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 지표가 고점에 와 있고 중기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이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슈엘스 컴퍼니스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반등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LABU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도 댓글로 많이 질문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LABU 보시면 어제 약 8.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파란색 선 481선을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중기 지표도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LABU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도 매번 인기 순위에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자는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왜냐하면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이 추세를 마치고 상승하려면 결국에 이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2주간의 지지를 보여주고 상승해 주어야 그때서부터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화이자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이러한 추세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 하단 라인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때 보잉이 악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폭이 남아있는 종목보다는 미국에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이 하락이 끝나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좋은 종목들로 모아가시면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M입니다. 줌 비디오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상회하고 24년도 실적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줌 비디오는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장기, 중기, 단기도 다 바닥권에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준 비디오의 1차적인 목표가는 이 파란색 선 481선으로 잡고, 가격으로 보자면 77달러입니다. 77달러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저는 준 비디오 모아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가 많아질수록 저도 또 좋은 종목들 발굴해내려고 큰 노력을 할 겁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